미국의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의 기후 정책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다면 파리 기후협약에 즉시 재가입하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동안 이 재정을 무려 1조 7천억 달러를 집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의 친환경 정책 중에서 탄소 국경세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와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탄소 국경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도입이 되면 산업에는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좀 이익이 되는 그런 주체가 있다면은 또 손해를 보는 주체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팅 업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유럽 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석유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원유 수송의 수익성이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산림 파괴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목재 펄프 수입이 65% 줄어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자동차라든가 기계, 건설의 기본이 되는 철강 수출국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탄소 집약적인 산소 용광로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혹은 중국 대신에 전기 용광로를 사용하는 한국이나 캐나다의 철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입원이 탄소 발자국이 많은 러시아에서 탄소 발자국이 적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체될 것으로도 전망을 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 등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진 곳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점차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EU나 미국이 기후변화 막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연합으로 아무래도 수입되는 그런 제품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탄소 국경세거든요. 이게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유럽의 그린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탄소 국경세에 대한 영내외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21년 2분기 중에 법안을 마련해서 유럽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약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정말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탄소 감축 노력이 미흡해서 기후 악당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유럽 수출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 탄소를 줄이는 정책에 지금 매우 강경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 국무장관 존 케리를 대통령 기후특사로 지명을 했는데요. 존 케리 기후특사는 상당히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자발적 기후 방안의 의무 이행 수단에 대한 합의를 강조를 했거든요. 자발적 기후 방안을 달성하지 못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교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초과 달성한 나라들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자발적 기후 방안은 이미 해외에서 3,830만 톤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가격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는 2035년부터는 탄소 국경세를 미국에서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겠어요? 혹시 바이든의 이번에 그 선거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친환경? 네, 맞습니다. Is the economy stupid? 이게 뭐냐면은 기후변화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 구호였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만큼 기후변화에 엄청나게 지금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은 기후변화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나라들은 그만큼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탄소 국경세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또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압박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저감 기술 혹은 친환경 발전에 더 오랫동안 투자해온 유럽연합이라든가 이런 데랑 협력을 해서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세계 1위 탄소 배출 국가인 만큼 탄소 국경세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매우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전 7억 4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에서 탄소가 좀 어떻게 보면 과다 배출로 관세를 내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도 기존 생산 비용에다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기술 설비 투자를 또 해야만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생산 단가 상승은 필연적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탄소 저감 기술을 상용화를 하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갈 길이 멀고 좀 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은 기후변화와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